문제 2번을 보자면은 집합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집합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래. 원소는 뭐가 같은지는 모르지만 A가 AB고 A가 BC고 이런 거 아니면 몰라요. 하지만 이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집합 첫 번째 원소의 합이 같고 두 번째는 원소의 곱까지 같습니다. 의 곱이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2번에 1번은 지금 이거 어차피 원소의 합이 같은 거니까 요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같고 요게 6이었으니까 바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합 B의 최소 원소가 알파인데 두 번째 곱이 같다는 조건 한번 써볼게요. 곱이 같으니까 A, B, C는 A, B, C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A, B, C가 1이 아니라 첫 번째는 A, B, C가 0인 경우 두 번째는 A, B, C가 1인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는 0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A, B, C가 0이라면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야. 그럼 가정해보자. A가 0일 때 그럼 집합 B가 뭐가 되죠? 집합 B가 0, B, C, 0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일단은 0, 0 겹치니까 두 개가 되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 개가 일단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는 안 되는 경우고 따라서 우리가 A, B, C가 있을 때 A, B, C의 합 그리고 이제 각각 두 개씩 곱한 놈의 합이랑 각각의 A, B, C를 곱한 놈의 값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한번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T의 세제곱 빼기 6의 T의 제곱 플러스 6의 T 빼기 1은 0이라는 이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사실은 T는 A, B, C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보면은 지금 T가 1일 때 방정식이 0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인수분해 본다면 T 빼기 1, T의 제곱 빼기 5T 플러스 1은 0이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1이 되겠죠. 따라서 A가 1일 때 요거는 1, B, C가 나오게 되는 거고 A가 1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B는 A가 1이니까 B, B, C, C가 나와요. 이렇게. 맞지? 자, 그렇다면 잘 봐. 여기에서 T에 대한 2차식에 지금 만족하는 이제 실근이 T는 B와 C인데 근과 계수에 의해서 요놈의 이제 근이 B 또는 B분의 1로 바뀔 수가 있어. 왜냐면 BC의 곱이 1로 항상 일정하거든. 따라서 이제 B의 집합의 원소는요 B, 1, C가 되겠죠. 근데 C가 B분의 1이니까 이게 B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게 최소 원소 알파가 요놈의 이제 B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결국에 이 2차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합이랑 같으니까 요놈이 B 플러스 B분의 1이면 이게 바로 이제 근과 계수에 의해서 5가 되겠죠. 요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는 일단은 집합 M이랑 N이 나와 있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합 M에 속하는 원소의 합이 32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아직 모르지만 이 합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합까지 나와 있어. 이거는 즉 포함배제 원리를 쓰라는 거랑 같거든요. 근데 N이 지금 이제 조건제시법인데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시게 되면은 A1 플러스 D, A2 플러스 D, A의 3 플러스 D, A의 4 플러스 D, A의 5 플러스 D, 마지막으로 A의 6 플러스 D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 싶은 건 이제 D의 값인데 한번 포함배제 원리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이 원소의 합을 나는 S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게 되면은 S의 M 합집합 N의 원소의 합은 결국에는 각각의 원소의 합 플러스 그 다음에 빼기 교집합의 원소겠죠. 다 나와 있어 어차피. 이거 한번 대입해 봅시다. 먼저 나와 있는 게 자, 교집합의 원소가 6이랑 10이니까 이 놈은 이제 16이 될 거고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66이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이 집합 M에 있는 원소의 합이 32고 잘 보시게 되면은 집합 N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하면은 결국에 요 놈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의 6 플러스 D가 6개니까요 6D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집합 N에 있는 원소의 총합은 32 플러스 6D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거 그냥 간단한 방정식이죠. 이거 하나 풀어주시게 되면은 D가 뭐여야 되죠? D가 3이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로 다른 세 자연수가 있잖아. 자연수는 일단 크기 비교가 굉장히 쉬우니까 A의 원소를 한번 A, B, C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니까 크기가 비교가 되겠죠. 그럼 다음에 이제 B의 원소를 볼 건데 B는 이제 A의 원소에 대한 이제 곱이니까 근데 잘 보면은 지금 자연수거든 A가 A의 원소가 그러니까 최소값이 4고 쭉쭉 가다가 최대값이 64래. 그렇다면 반드시 이제 A가 될 수 있는 놈은 4가 될 수 있는 놈은 이제 A의 제곱이고 64가 되는 놈은 C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이 A와 C가 A가 2 그리고 이제 B 그리고 이제 C는 8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라는 놈의 크기가 3 이상 7 이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B의 원소를 한번 봅시다. A가 2고 C가 8일 때는 2B 그리고 뭐 B의 제곱 16 8 B가 이렇게 있어.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원소가. 근데 문제 보시면은 B의 이제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5개가 되려면은 이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 겹치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겹치는 게 지금 존재해야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B가 2가 되죠. 그럼 지금 B가 2가 되면은 A의 원소 2랑 겹치게 되니까 B가 3부터 7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 B의 제곱이 16이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B의 제곱이 16이니까 B는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B는 결국에 4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집합 B의 원소 한번 구해봅시다. 4 8로 겹치는 거니까 8 16 32 64 이렇게 나올 거야.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원소는 2, 4, 6이랑 4, 8밖에 없네요. 그렇죠? 4, 8이 교집합의 원소니까 이 원소의 합은 12가 되겠다. 이 문제는 이제 형태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형태. 이게 여러분이 지금 낚시를 한 게 뭐냐면은 집합 A가 요 놈이죠. 그럼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야. 이게 형태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죠. 자, B라는 거는 정리해 봅시다. A가 이렇게 생긴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B라는 거는요. 이 A와 요 놈의 이제 합집합인데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A에는 원소 요 놈이 그냥 있다 했죠.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 근데 잘 보면은 이 괄호가 이 자체가 그냥 이제 원소야. 따라서 이 B라는 거는 이 공집합 형태에 있는 원소랑 중괄호를 친 공집합이 있는 형태의 원소가 이 자체가 원소라는 거지.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이제 C라는 거는 이 B와의 합집합이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중괄호 치고 일단 B의 원소 적어보시고 추가로 합친 게 이 보시면은 요놈 1 각각 원소의 개수가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나의 원소야. 이것도 하나. 그러니까 중괄호에 공집합처럼 생긴 거에 중괄호에 공집합처럼 생긴 거 중괄호 이 하나 전체가 원소고 1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이기 때문에 이 집합 C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요. 2의 4제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는 16개구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실수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N인데 AN이 지금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봅시다. 아니죠.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는데 지금 이제 절대값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x 빼기 n에 1이 될 거고 한 번 더 풀어보시게 되면은 2 곱하기 n 빼기 1에 2에 n 플러스 1이다 이거야. 자, 이 식이 어려워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할 거는 n이 1, 2, 3, 4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합집합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교집합이야. 교집합인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먼저 한번 넣어봅시다. 지금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넣어볼 건데 n이 1이면은 n이 2면은 n이 3, n이 4, 5까지 해보자. 쭉쭉 갈 텐데 n이 1일 때는 지금 이제 범위가 범위가 0 이상 x가 4. 자, 2 이상 6, 4 이상 8, 6 이상 10, 5일 때는요 8 이상 12 될 거야. 이렇게 이식 커지겠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교집합이면 내가 지금 조심하라 했죠. 교집합이니까 먼저 하나하나씩 풀어보는 거야. 이 두 놈의 교집합이 되는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 어디냐? 바로 2부터 4까지죠. 2, 4. 그럼 이제 2부터 4까지랑 다시 한 번 더 이 A의 3랑 한번 교집합의 영역을 보시면은 뭐가 되냐? 바로 X가 4밖에 없어. X가 4만 교집합이야. 마찬가지로 이제 X가 4일 때 A의 4의 영역이랑 한번 교집합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교집합의 영역이 생기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석하기를 A가 네 번째, 즉 N이 4일 때 처음으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자연수 N이 4보다 이상만 되면 항상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N이 4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세 부분 집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집합의 순서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집합이 이제 위치가 딱 정해지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소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지금 풀어보라는 거지. 자, 가 보면은 되게 문제가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나는 그냥 좀 무식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집합의 원소가 이제 집합이 3개가 있을 때 이렇게 3개가 있다 해볼게. 요렇게. 그럼 이게 A고 B고 C입니다. 그럼 말하는 거는 지금 가에서 A 차집합 B라는 거는요, 지금 A에서 B를 뺀 부분이니까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A 차집합 C는 A에서 C를 뺀 거니까 이 부분이지. 그쵸? 자, 이 부분을 지금 더한 게 지금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이 색칠한 부분이 다 공집합, 즉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집합.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부분이 그냥 A라는 거야. 괜찮죠? 이거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B가 있고 C가 있을 때 이 작은 부분이 A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라는 거는 B와 C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 나 조건은 B와 C의 합집합은 결국에는 지금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는 B와 C의 원소를 다 더했을 때 1, 2, 3,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마지막 조건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치고 A 교집합 1과 3의 교집합은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즉 A는 적어도 1과
3을 포함한다. A 안에는 1 또는 3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우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 그럼 첫 번째 경우는 1이 A에 포함된 경우, 두 번째는 3이 A에 포함된 경우, 마지막은 1과 3이 동시에 A에 포함된 경우인데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경우에서는 3은 A에 포함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1은 A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우랑 이제 겹치기 때문에 한번 이 경우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럼 가능한 게 이 부분 들어올 수 있고요. 이 부분 가능하고, 이 부분 가능하고, 이 부분 가능하고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와. 이 4가지의 경우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일 때 각각의 원소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내가 정해 볼게. 첫 번째, 1이 A에 고정된 거니까 이 원소 1은 A에 고정됐으니까 경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곱하기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4가지야. 그러니까 4가지 곱하기, 자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A에는 포함되면 안 되니까 3가지 밖에 안 된다는 거 좀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가지다. 3가지. 4라는 원소는 총 4가지 가능하니까 4가지 가능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3이라는 원소가 A에 포함될 때 1은 A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니까 좀 빨리 해보면은 1이 가능한 경우는 3가지죠. 이렇게 3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1가지 곱하기 4가지다. 자, 마지막은 이제 1과 3이 모두 다 A에 포함됐을 때 1가지, 2는 제한이 없습니다. 4가지, 1가지, 4가지. 그래서 요 놈은 자, 3 곱하기 16이니까 48 이거 16.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더해 주시게 되면은 112가지인가요? 112가지의 순서쌍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 집합 A에는 짝수가 지금 짝수인 원소가 2랑 4밖에 없지. 자, 짝수인 원소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연속된 두 자연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요건 일단 제가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집합을 한번 B라고 해봤을 때 2가 B에 포함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4가 B에 포함될 때, 마지막으로는 2랑 4가 동시에 B에 포함될 때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B라는 집합은 2가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속된 자연수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2가 있고 2만 있는 경우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 있고 5가 있고,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첫 번째 경우에는 지금 암묵적으로 2가 B에 포함될 때 4는 B에 포함 안 되는 경우는 지금 딱 안 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 두 개밖에 없고, 두 번째 B가 4일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원소가 4일 때 또는 B가 1 또는 4일 때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B가 2랑 4를 포함하는데 여기에 이제 원소가 만약에 1, 3, 5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은 연속된 두 자연수가 생기게 되니까 이게 끝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3번. 16번 봅시다. 일단 먼저 집합 A인데 A를 지금 보시면은 결국 A의 원소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고, 자, B는 조심하세요. B는 50가 서로수인 자연수인데 50이라는 건 결국에는 2 곱하기 25죠. 따라서 2 곱하기 5의 제곱과 서로수야. 이거랑 서로수인 거야. 일단 여기까지 잡아주고, 자, 조건 가나다가 있습니다. 자, 가나다에 의해서 내가 한번 이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후보를 한번 내가 체크해 볼게. X의 원소 후보군.
자, 먼저 첫 번째는 X라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먼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X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X의 원소의 개수는 적어도 1개 이상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은 X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X라는 거는 지금 결국에 50과 서로소가 아니라는 거죠. 즉 50과 서로소가 아니면은 xn의 원소라는 거는 2의 n제곱 곱하기 5의 m제곱 형태라는 거야. 꼴. 자, 나조건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조건 보면은 다조건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12랑 서로소다. 그럼 이제 12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요 놈이랑 이제 서로소라는 거는 마지막 후복은 2의 k제곱 곱하기 3의 l제곱 꼴과 서로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인데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x의 원소라는 거는 결국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이지만 2의 n제곱 곱하기 5의 m제곱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의 k 곱하기 3의 l제곱과 서로소라는 거는 이 x의 후보군 중에서는 2의 k꼴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2의 k꼴과 서로소이니까. 그리고 이제 3의 l제곱꼴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만족하면서 5의 m제곱꼴이라는 거죠. 따라서 5의 m제곱꼴인데 곱하기 소수의 형태인 거야. 자,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A의 X의 후보 중에 5의 m제곱 형태이면서 소수라는 거죠. 곱하기 소수 형태.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에는 먼저 X의 후보군 중에는 5가 있겠죠. 그럼 이제 10이 만약에 있게 되면은 10은 2 곱하기 5의 형태니까 X의 원소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5가 곱해졌을 때 소수에 되는 거는 5 곱하기 7이 있겠죠. 5 곱하기 5도 있을 수 있으니까 25도 있고 5 곱하기 7, 35. 그럼 소수니까 5 곱하기 11, 55. 5 곱하기 13, 65. 5 곱하기 17, 85. 마지막으로 5 곱하기 19는 95가 되겠죠. 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 수는 무조건 2 곱하기 혹은 3 곱하기 혹은 6 곱하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이 x의 원소의 후보군은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7개의 후보군이 생겨요. 그래서 이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7제곱인데 아까 처음에 지금 가조건에서 x라는 거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공집합을 하나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의 결과는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127개가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이어서 18번 보시면은 전체 집합에 있는데 이 전체 집합에서 원소가 총 6개죠. 6개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 부분집합을 AI라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총 64개죠. 왜냐면 지금 원소가 6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6제곱이니까 이게 64지.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 부분집합인 AI가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래.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집합 A의 모든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래.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가장 작은 원소로 지금 잡아주는 게 지금 포인트야. 자, 가장 작은 원소가 만약에 가장 작은 원소를 이제 기준으로 나눌 때 만약에 이제 가장 작은 원소가 2일 때는 A라는 집합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A보다 지금 큰 게 5가지의 원소가 있죠. 전체 집합 안에. 둘, 셋, 넷, 5개. 그럼 이거 모두 다 들어도 되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작은 게 지금 2니까 다 2보다 크니까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문제되지 않아. 자, 마찬가지로 그럼 이번에 가장 작은 원소가 이번에는
2의 제곱일 때는 문제가 생겨. 자, A의 2의 제곱이라는 원소가 가장 작을 때는 이 옆에 2라는 원소가 들어오면은 이 2라는 원소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가장 작은 원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문제를 한번 기준을 세워볼 거야. 그렇다면은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거는 2의 세제곱도 있을 수 있고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각각의 케이스를 해보기 전에 이거 A가 2의 6제곱일 때 A의 2의 6제곱이 가장 작은 게 되려면은 그냥 이거 하나만 있는 게 바로 A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니까 이건 아예 불가능한 케이스고요. 마찬가지로 2의 5제곱이 가장 작은 게 되려면은 2의 5제곱보다 제일 큰 게 2의 6제곱인데 이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원소의 개수가 지금 3개 이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가능한 거는 먼저 첫 번째 A의 가장 작은 원소가 2일 때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 나머지 5가지 원소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가능한 게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냥 2를 하나 지금 꼽았다고 해보세요. 지금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이 5가지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A의 원소가 3개 이상이니까 빼기 요놈, 즉 이 5개의 원소가 공집합인 경우 하나 빼주고 그리고 빼기 또 뭐해줘? 각각의 원소가 하나씩만 뽑힌다면 이 A의 원소가 2개가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따라서 5가지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보면은 요 놈은 원소 개수가 하나일 때 총 다 해가지고 요 놈은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빼주는 거다 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는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제곱일 때 그때 한번 해봅시다. 2의 제곱보다 더 큰 게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이 들어올 수 있고 자, 위에 같은 원리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 4가지 원소로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제곱 빼기 공집합 빼기 각각의 하나만 뽑았을 때는 전체 원소가 2개니까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작은 게 2의 세제곱일 때는 4제곱, 5제곱, 6제곱이니까 좀 규칙적으로 해보시면은 2의 세제곱 빼기 1 빼기 3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게 2의 4제곱일 때는 2의 5제곱, 2의 6제곱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 놈은 2의 제곱 빼기 1 빼기 2가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적은 게 뭐냐면은 사실상 부분집합의 개수야. 이 A의 개수야. 개수. 자, 그런데 지금 이게 A의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지금 총 U 개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풀라는 건 뭐죠?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이니까 이 부분집합의 개수 곱하기 작은 집합의 원소를 곱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해보시면은 요게 이제 가장 작은 집합이 원소가 2일 때 그때 집합의 개수고 요게 그 가장 작은 집합의 원소.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집합이 2의 제곱일 때 원소의 개수 가장 작은 집합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이 144가 나올 거예요. 1번 문제 보시면은 먼저 이 위에 있는 경우는 그냥 문제를 이해하라고 된 거야. 이 위에는. 자, 이제 dx라는 이제
어떤 기호는요, 어떤 이제 집합의 원소가 있잖아. 근데 그 원소 중에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차이래. 그러니까 이 dx를 지금 기준 나눠야 되겠죠. 기준. d가 기준이다. 그래서 위에 예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특이점 중에 하나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원소가 4고 가장 작은 원소가 1이지. 그러니까 이 중간에 끼어있는 2가 있던지 말던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볼 것은 이제 집합이 1, 2, 3, 4, 5의 원소를 가질 때 요놈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부분 집합을 X라고 한대. 그럴 때 이제 그 X에 있는 원소에서 최대 최소의 합을 지금 찾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아까 봤듯이 원소가 1, 2, 4일 때 그 가운데 끼어있는 2는 있던지 말던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따라서 그 기준도 한번 따져볼게요. dx라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 dx는 결국에는 이 최대가 5밖에 안 되겠죠. 5가 아니라 4밖에 안 되겠죠. 가장 작은 원소가 1이고 가장 큰 원소가 5면은 그 차이가 4로 일정하니까 4, 3, 2, 1밖에 안 될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집합의 개수 한번 알아볼게요. 자, dx가 1이라는 거는 원소의 차이가 1만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원소가 2일 수도 있고, 그때는 1밖에 안 되겠지. 그 다음에는 2, 3, 4, 4, 5 이렇게 4개밖에 없을 거야. 총 4개.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밑에 거. 자, dx가 2일 때는 차이가 2만큼 나야 돼. 그럼 가장 작은 게 만약에 1일 때는 가운데 뭐가 있든지 말든지 3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2 가운데 4, 마지막으로 3 가운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지금 개수가 3개가 아니라 1, 3이라는 거는 가장 작은 게 1일 때 가장 큰 원소가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에 2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와 4 사이에 3이 있던지 말던지 중요하지가 않고 3과 5 사이에 4가 있던지 말던지 중요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제 지금 집합의 개수는요, 몇 개죠? 요거 6개입니다. 자, 같은 의미로 한번 이제 좀 빠르게 해보자. 이번에는 가장 작은 원소가 1일 때는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작은 원소가 2일 때는 4, 5. 이 세팅이 2가지밖에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1하고 4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2 또는 3인데 이게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2가지가 아니라 2가 있거나 없거나 3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케이스가 각각 4가지가 가능하니까 8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8개. 자, 최대가 4일 때는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원소가 1이고 가장 큰 원소가 5일 때니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2, 3, 4가 있는데 2가 없던지 있던지 없던지 있던지 없던지 있던지니까 가능한 게 8개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이 부분집합 개수가 아니라 요 D의 합이야. 즉 이건 지금 개수잖아, 그치? 집합이 이렇게 개수가 4개 있다. 그런데 이 4개의 공통점은 D의 값이 항상 1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해주는 거는 이 개수에다가 곱하기 D의 값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구해보시면은 4 플러스 12, 24, 48, 32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걸 더해주시면은 72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22번 문제는 일단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이 x는 음이 아닌 정수니까 0을 포함한 모든 자연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
5a 플러스 11b인데 a랑 b가 의미하는 정수니까 0부터 자연수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문제 봅시다. 자, bn이라는 거는 n 이상인 x인데 x가 자연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b가 4다. 그러면은 x가 4 이상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요 4 이상의 모든 자연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이 bn이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는 bn이라는 거는 n보다 큰 자연수인데 a가 언제부터 모든 자연수를 다 표현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이해됐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5a 플러스 11b를 이해하는 건데 결국에는 봐봐. b가 만약에 0이면은 자 5a밖에 안 남죠. 그럼 이거 5의 배수니까 모든 5의 배수는 다 이제 표현이 가능하지. 그래서 한번 지금 정해보자. b가 만약에 0이면은 5 가능하고요. 10 가능하겠죠. 그럼 이게 두 번째. b가 만약에 b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은 이제 5a 플러스 11이니까 먼저 11 가능하고 자 5의 배수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니까 15 가능하고 20은 그냥 가능한 거죠. 그런 다음에 11, 16도 가능하겠지. 이때는 a가 1이고 b가 1일 때니까. 자 이해되죠? 쭉쭉쭉 한번 해봅시다. b가 만약에 2야. 그러면은 자 21은 당연히 이거 11 플러스 12로 가능한 거니까 가능한 걸 먼저 적어보면은 22 가능하고 자 25, 26 자 27도 가능하지. 27, 30 가능해. 자 b가 만약에 3이면은요 이제 31, 32, 33, 25 이거 35, 36, 37, 38, 40 가능하네. 자 b가 4일 때는 뭐지? 41 가능하지? 42, 43, 44 44라는 거는 이제 그거잖아. a가 0이고 b가 4일 때 그리고 이제 5의 배수 45, 46, 47, 48, 49, 50 가능하네요. 즉 40 이상부터는 모든 자연수가 다 이제 표현이 가능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한번 지금 정리해 봅시다. 그럼 쭉 해보시면은 자 그래서 지금 1번의 정답은 a는 이제 40 이상부터는 모든 자연수가 가능한 거니까 n은 40 이상이구나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n은 40이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a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니까 지금 밑에 내가 써놓은 거 있죠. 40 이상부터는 다 모든 자연수가 가능한 거니까 a는 사실상 뭐 무한계죠. 집합의 개수는. 근데 a의 여집합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자연수를 지금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0은 가능하지. 근데 0은 여기에 0은 있지. 0은 a가 0이고 b가 0일 때 가능한 거니까. 자 자연수 중에 이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거는 1, 2, 3, 4 5, 6, 7, 8, 9가 안 돼요.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11, 12, 13, 14, 17, 18, 19 여기서는 23, 24, 28, 29, 34, 39가 표현이 불가능하다. 근데 잘 보시면 되게 이게 규칙적이야. 4개, 4개, 3개, 3개, 2개, 2개, 1개, 1개죠. 마치 피라미드 같이. 그래서 이걸 한번 세어보시면은요. 일단 뭐 하나만 세어보면 되겠죠. 4, 3, 2, 1이니까 10개잖아. 총 20개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4번 AN이라는 거는 이제 조건지시법에 의해서 이 가우스 X랑 요놈이 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가우스 X가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이 전체가 그냥 정수라고 보면 돼. 그럼 결국에 지금 n이 자연수니까요. 이 nx가 정수가 되려면은 x가 어떤 수여야 되지? x가 바로 n분의
이렇게 써볼게요. x가 n분의 정수꼴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냥 이렇게만 이해도 돼. 자, x가 n분의 정수라면, 그리고 이제 x가 0보다 크니까 정리해볼게. a의 n은 x가 n분의 정수니까요, n분의 자연수 해도 되겠다. n분의 자연수,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쭉쭉쭉쭉 갈 거야.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의 n이니까 n자리에다가 어떤 다른 자연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이제 문제 이해한 거고, 그 다음에 기억 보면은 나는 지금 m과 n이 서로 이제 서로수이면 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를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그냥 대입해 볼게요. 이거를 m이 3이고 n이 2일 때 한번 봅시다. 그럼 a의 2는 n 대신에 2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3, 2, 2분의 5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그럼 a의 3은 3분의 1, 3분의 2, 1, 3분의 4, 3분의 5 이렇게 쭉쭉쭉 갈 거야. 그럼 결국에 지금 겹치는 게 교집합이 있냐 없냐? 교집합이 원소가 있죠. 그리고 무한히 많겠죠. 그치? 이 정수가 당연히 다 교집합의 원소가 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기억은 뭐 당연히 틀린 거고. 자, 니은 보시면은 이제 m과 n이 최소 공배수가 l이래. 그럼 지금 이제 m이 3이고 n이 만약에 2일 때 그 최소 공배수는 l이라 했을 때 l이 6이라고 한번 해보고 또 마찬가지로 대입해 봅시다. l이 6이면은요, a의 6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1 쭉쭉 갈 거야. 그럼 이때 니은은 a의 3 합집합 a의 2는 a의 6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놈 두 개를 합한 게 이 a의 6의 원소냐 물어보시면은, 자, a의 2랑 a의 3에서는 이거 못 만들죠. 이거 못 만들고 또 뭐 만들지? 6분의 1을 못 만드네, 그쵸? 6분의 5도 못 만들 테고,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도 틀린 얘기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이 정답일 텐데, 왜 정답이냐면은 잘 봅시다. m이 n의 약수이면, 그럼 이번에는 한번 m이 6이고 n이 뭐 3 해볼까요? 그럼 그때 a의 6의 차집합 a의 3은 공집합이구나 물어보고 있어. 자, a의 6은 밑에 내가 구해놨죠. 그럼 a의 6이랑 a의 3이랑 비교해보자. a의 6에서 a의 3을 차집합 시키면은, 미안, 지금 제가 좀 잘 실수했는데, 여기서 m이 n의 약수이니까 m이 3이고 n이 6이죠. 그럼 좀 바꿔볼게요. m이 6이고 m이 3이고 n이 6이니까, 그쵸?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에서 자, A3의 원소는 지금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해. A6에서, 그쵸? 표현이 불가능한 거는 6분의 1과 6분의 5인데, 지금 이 A의 3의 원소는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A3 차집합 A6은 당연히 공집합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26번은 AN이라는 거는 이제 X는 N의 배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3이다. 그러면은 3의 K꼴이죠. 3의 배수라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구하는 거는 AN의 교집합 A2는 A의 2N이고 60이 A2 차집합 AN의 원소가 되는 거래.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집합 AN이 있을 테고 A2가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 가운데 이 교집합이 A의 2N이래. 그런데 봐봐 얘들아, 만약에 N이 짝수야. 만약에 뭐 4라 해보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AN이 지금 A4가 되겠죠. 그럼 A2라는 건 지금 짝수의 모든 집합인데 A4가
A2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즉 n이 짝수가 되는 순간 바로 n이 A2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n으로 가능한 거는 따라서 n은 무조건 홀수가 돼야 돼. 이거 하나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해했죠?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고, 두 번째 A의 2 차집합 n의 원소가 60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자리에 60이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AN에는 62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럼 n이 홀수고 n은 홀수의 다시 한번 배수인데, 그럼 여기서 60이 만들 수가 없다. 즉 60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AN 안에는 60에 다시 한번 60에 약수가 있으면 안 된다랑 같은 의미예요. 약수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뭐야? n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홀수니까요. 홀수인 약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6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곱하기 5인데, 자, 이거 약수의 개수 세면은 약수의 개수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총 12개야. 그럼 이 중에서 짝수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요놈 2는 지워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요, 2 곱하기 2. 그래서 총 4개가 되겠죠. 이 4개가 n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이 60 이하의 지금 자연수는 총 60개인데 그 중에 홀수는 30개죠. 30개의 홀수 중에 이 4개를 빼주시면 총 2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개가 n으로 가능한 개수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4개가 의미하는 거는 n이 될 수 없는 거는 1이 될 수 없고 3이 될 수 없고 5가 될 수 없고 15가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n 안에 60이라는 원소가 존재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총 n으로 가능한 거는 26개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28번은 집합 x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인데 그 중에서 하나의 자연수 k를 골랐을 때 이 k와 서로소인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가 pk야. 그러니까 자, 바로 기억 보시면은 기억은 만약에 k가 2일 때는 p2죠. 그럼 2랑 서로소인 원소는 1, 3, 5, 7, 9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2가 있으면은 지금 요놈 pk라는 거는 홀수가 되겠죠. 홀수의 집합. 근데 잘 보면은 지금 p의 4랑 p의 8이래. 다 2의 거듭 제곱꼴이죠. 결국에는 요게 p의 4, p의 8과 서로 이제 같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은 니은. 자, p의 3은 p의 9이다. 요거 어차피 해보나 마나 지금 이거랑 같은 뜻이야. 자, 9는 3의 거듭 제곱이면 맞는 거고, 자, 이번에는 한번 이거 구해 봅시다. p의 5라는 거는 5와 서로소인 거니까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p의 7은 1, 2, 3, 4, 5, 7, 8, 9.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한, 여기서 6이 하나 빠졌죠? 6, 8, 9. 자, 궁금한 거는 요 놈의 이제 원소의 개수니까요. n의 p의 5는 몇 개죠? 총 8개가 되겠지. 8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의 p의 7은 총 8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결국엔 맞는 복이고, 자, 이어서 이제 디귿은 자, 디귿은요,
m이 2부터 9일 때 모든 자연수 m에 의해서 pm의 여집합은 m의 배수이다라고 나와있어.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만 일단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m이 2일 때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은 pm이라는 건 결국에 홀수들의 집합이죠. 그럼 이 pm의 여집합은 당연히 짝수들의 집합이니까 n이 2일 때는 이 디귿이 성립을 합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m이 6이 된다면, 즉 두 가지 이상의 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된다면 바로 p의 6이라는 거는 뭐가 되지? 자, 6과 이제 서로소인 거니까 1, 2, 3 제외하고 4, 5, 7,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p의 6의 여집합은 2, 3, 4, 6, 8, 9가 될 거고, 이거 지금 6의 배수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복입니다. 디귿 틀렸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한번 리을도 해봅시다. 리을은 m하고 n이 있는데 m이 n의 배수래. 그럼 지금 6을 구해놨으니까 한번 6을 활용해 봅시다. m이 한번 6이고 n이 한번 3일 때 지금 요거 pm은 pn인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자, p의 6은 구해놨으니까 p의 3만 구해보자. p의 3은 3과 서로소인 거니까 1, 2, 4, 5, 6, 7, 8까지 되겠죠. 그럼 딱 보시는 것처럼 m이 6이고 n이 3일 때는 p6과 p3이 서로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리을도 틀린 복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틀린 복이.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겠죠. 30번입니다. 30번은 18 이하의 자연수 k야. 그럼 k의 범위가 1부터 18까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x는 이제 k의 양의 약수인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k가 6입니다. 그럴 때는 a라는 거는 k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6이라는 이제 원소를 가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럴 때, 자, b라는 집합이 주어졌고, 중요한 단서는 지금 a,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개래.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 가능한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거든. 잘 보세요. 교집합의 원소가 2개라는 거는 결국에 이 b라는 집합 원소에서 2개가 겹친다라는 거니까 케이스 1,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랑 5일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이번에는 2와 6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5와 6일 때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교집합의 원소가 2와 5일 때는 반드시 k에는 2와 5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약수가. 그러니까 적어도 k는 10이거나 혹은 뭐야? 10이거나 20이거나 10이거나 20이거나 뭐 15거나 가능하겠죠. 아, 15는 안 되고 뭐 10이거나 20이거나 뭐 30이거나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범위가 k가 1부터 18까지니까요 10만 가능하겠지. 그럼 더 해보자. 자, 2번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와 6일 때는 당연히 k는 6이면 될 거고, 위에 구해놨잖아. 여기에서 a가 만약에 k가 6일 때는 a라는 거는 1, 2, 3, 6이니까, 또는 12도 가능하겠고요 18도 가능하겠죠. 이 k가 1부터 18 사이의 범위가 있으니까. 자, 근데 마지막에서는 이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5와 6일 때는 k가 적어도 30이야. 제일 작은 게, 그쵸? 근데 30이라는 거는 지금 1부터 18 사이에 없으니까 아예 3번 케이스는 불가능한 케이스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더 풀기 전에 일단 틀린 보기가 좀 있어.
자, 기억 보면은 이제 A,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랑 5일 때는 K가 10이라 나와 있죠. 그럼 1번 케이스니까 맞는 거죠. 기억은 이제 정답이고 맞는 거. 그리고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5랑 6이면은 K가 존재한다. 그런데 K는 적어도 30인데 1부터 18 사이에 없으니까 틀린 보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기 위해 합이 홀수가 되는 모든 K의 값은 28이라 했을 때, 자 보시면은 이걸 찾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B를 구해봐야 돼. 자, B 한번 구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A는 K가 10일 때니까 뭐야? 1, 2, 5, 10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자, K가 6, 12, 18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먼저 해보시면은 A 차집합 B는 겹치는 게 지금 2랑 5가 있으니까요. 1하고 10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가능한 경우, 즉 K가 10일 때는 가능하다.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서 K A에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K가 6일 때는 1, 2, 3, 6이니까 이때 A6 차집합 B는 1과 3이니까 얘는 불가능. 기왕 하는 김에 끝까지 해봅시다 한번. 자, A의 12는 1, 2, 3, 6에 1, 2, 4, 3, 6, 12죠. 1, 2, 3, 4, 6, 12. 그럼 여기에서 A12 빼기 B의 원소는 2하고 6을 제외한 거니까요. 1, 3, 4, 12가 됐네. 그럼 이 경우 안 되겠죠? 이 경우는 당연히 안 되고, 이 경우도 안 되고. 그럼 마지막 A가 K가 18일 때가 답이겠네요. 1, 2, 3, 4는 없고 3, 6, 9, 1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A의 18 빼기 B의 원소는요. 2하고 6을 제외한 거니까 1, 3, 9, 18이 돼서 자, 모든 더한 이 원소를 더한 값이 몇이 되죠? 31이 되죠. 31이 되니까 합이 이거는 가능한 경우다. 따라서 K가 지금 A 차집합 B의 원소가 합이 홀수가 되는 거는 K가 10일 때랑 K가 18일 때, 즉 K가 10이랑 18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28이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죠. 정답은 3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34번 문제 풀어볼 건데, 먼저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고 그 전체 집합 안에 두 부분 집합의 AB가 있대. 그럼 가나다 조건이 또 나와 있겠죠. 가는 AB 합집합의 원소가 5개고 나는 A 차집합 B의 원소가 2개일 때 다는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다음에 구하라는 것은 B 차집합 A의 원소의 합의 최대를 구하는 거죠. 혹은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자, 최대값 먼저 구해 볼게요. 문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A 차집합 B가 이 파란색 부분이죠. 여기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 2개 들어있고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B 차집합 A의 원소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최대. 그럼 당연히 최대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가 3개일 때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가능한 경우를 한번 볼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B 차집합 A의 원소에 8, 7, 6이 있을 때겠지. 그럼 제일 크겠지. 그런데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 왜냐고? 이게 되면 문제 너무 쉽거든요. 자, 이러한 경우 되면 문제 너무 쉬우니까 한번 되는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차근차근. 자, 만약에 이제 B 빼기 A의 원소에 8이 있는 경우는
2분의 a 플러스 1과 2분의 a 플러스 1이 8이 되는 경우를 봐야 돼요. 얘가 8이고 얘가 8일 때 그때 a 값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거 a가 15 되어야 되죠? 근데 없죠? 버리고 이거 a가 뭐야? 8이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 차집합 b에 8이라는 원소가 있으면은 동시에 a, b에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8이 a, b 교집합의 원소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8이라는 원소를 그냥 b에만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8을 적어주시면 돼요. 8은 통과. 그러면 이제 7 한번 해봅시다. 7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돼요. 2분의 a 플러스 1이 7인 경우, 2분의 a 플러스 8이 7인 경우 해보시면은 위에는 a가 뭐야? 14니까 안 되잖아. 밑에는 이제 a가 6일 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7을 넣고 싶으면은 a 차집합 b라는 집합의 원소에 6이 필요하다는 걸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a 차집합 b에 6이 있어야지 이 b에 7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6을 넣고 싶었는데 6이 a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엔 한번 5를 넣어 봅시다. 자, 5가 되려면은 2분의 a 플러스 1이 5, 2분의 a 플러스 8이 5. 당연히 위에는 a가 9일 때니까 안 되고, 밑에서는 이제 a가 2일 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b 차집합 a에다가 8, 7, 5를 넣고 싶으면은 a에 6과 2라는 원소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우리가 구한 게 8 플러스 7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죠. 요 놈은 이제 2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구했고, 자, 이번엔 이어서 이제 최소값을 찾아볼 건데, 여기에 가장 최소가 되려면은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있을 수가 없는 게 a 차집합 b의 원소가 두 개이니까 두 개를 넣는 동시에 우리가 적어도 b 차집합 a에는 원소가 두 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맞죠? 왜냐면 지금 a, b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맞죠? 우리는 지금 A 차집합 B 원소에도 두 개가 필요하고 B 차집합 원소에도 B 차집합 A 원소에도 지금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 그래서 또 가장 이상적인 거는 1과 2가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한번 1을 넣어 보시게 되면요, 2분의 A 플러스 1이 1인 경우는 당연히 A가 1일 때고 밑에는 A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B 차집합 A에다가 1을 넣고 싶은데 1을 넣을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A에다가 1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 자, 1은 결국에 겹치니까 바로 이제 B 차집합 A에다 넣을 수가 없고요. 1을 넣는 순간 바로 A, B의 교집합에 1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1보다 큰 거 한번 해봅시다. 2가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 B 차집합 A에다가 지금 2를 넣으려면은 요 놈이 둘 다 2일 때니까 2가 되려면 뭐죠? 바로 A가 3인 경우, 뭐 밑에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A 차집합 B에 3이 있으면은 2를 넣을 수가 있겠죠. 2는 통과. 그런데 다음에 또 작은 게 3인데 3이 이미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4로 해봅시다. 자, 4에 보시면은 첫 번째에서 A가 7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서는 4가 되는 경우가 A가 없고, 역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2와 4일 때고, 그때 이 형태는요 7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최소일 때는 원소가 2랑 4일 때가 가장 작구나. 그래서 이 최소값이 2랑 4 더해 주시면 6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답은 20 플러스 6 해서 26, 2번으로 찍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최대가 되는 경우, 자, 최소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한번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2의 스텝 2 32번.
36번. 이 문제 어렵죠? 이제 일단 답은 5번이긴 한데, 이 집합 X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T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 X는 원소가 지금 3개죠? 그럼 그때 이게 세제곱이니까 총 8개의 부분 집합이 있는데, 여기 옆으로 보시면은 T의 원소가 이 집합의 형태로 된 거야. 그쵸? 요게 다 이제 T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T가 두 가지 조건, 1과 2를 만족시키는데, 일단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하나하나씩 해보면 되거든? 먼저 1번 조건 보시면은, A가 T의 원소이면은 이제 X 빼기 A도 T의 원소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만약에 A가 공집합이라는 이 형태의 원소야? 그럼 그랬을 때, X 빼기 A는 뭐야? 그냥 X죠. 그러니까 1, 2, 3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집합처럼 생긴 이게 원소가 포함되면은 T에 이 1, 2, 3을 다 포함한 이 집합 형태의 원소가 T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A가 1이라는 이제 원소를 가진 이 형태의 원소야. 그렇다면 이제 X 빼기 A는 뭐야? 2, 3을 갖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A가 1, 3이라는 이제 생긴 거면은 X 빼기 A는 2라는 원소만 갖는 이러한 형태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의 조건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자동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동 배열. 만약에 이제 T의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가 만약에 있으면은 요렇게 이제 1, 2, 3을 가지는 이게 집합처럼 형태의 이 원소가 서로 이제 같이 붙어 다닌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요 놈을 가지면은 요 놈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 놈을 가지면은 요 놈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이렇게 지금 정리했는데, 자, T의 원소는 이 두 놈끼리 짝지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딱 보이죠? 그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얘네 두 놈을 갖고 있고요. 이 두 개씩 서로 같은 짝을 이루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봅시다. 조건 2번을 보면은 이 T의 원소 중에 어떤 A가 T에 포함되면은 이제 B도 T에 포함되는데, 그때 A, B의 이제 교집합이 마찬가지로 T에 포함된다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냥 보기에는 어려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A가 만약에 1이라고 해본다면은 B는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렇다면 T에는 어떤 게 원소가 있죠? 1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2, 3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보이죠? 짝이니까. 그럼 만약에 1을 가지고 있으면 또 1,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런 형태가 이제 T에 만약에 이제 예제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때 우리는 A 교집합 B가 T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포함되냐? 마찬가지로 이게 T가 아니라 T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요 놈이 사실상 교집합이니까 1과 2가 되니까 봤더니 요 놈 이렇게 생긴 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이 A, B가 T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 1과 2가 있으려면은 사실상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짝을 맞출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자, 요렇게 되는 T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T 원소 안에 1, 2, 3을 다 포함하는 요 집합처럼 생긴 원소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A가 공집합일 때 B가 1이야. 그렇다면 A 교 B는 그냥 1이니까 이게 지금 T에 포함되어 있죠. 자, 또 해봅시다. 이번엔 A가 1이고 B가 2, 3이야. 그러면 이제 A 교 B는 마찬가지로 1, 2, 3이니까 여기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A, B 둘 중에 어떤 공집합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되니까 어차피 자기 자신은 이 T 안에 포함되는 원소니까 해당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 2, 3이 만약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A가 1, 2, 3이야. 그리고 만약에 B가 1이라면 A 교집합 B는 어차피 1, 2, 3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이 2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보이죠.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T의 경우가 몇 가지냐? 바로 이 공집합이랑 이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본다면은 1번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1번, 2번, 3번을 가지면은, 잠시만요. 1번과 2번을 가지면은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 T가 완성이 되고, 또는 1번과 3번을 가져도 되고 아니면은 1번과 4번을 가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지금 가능한 거니까 답이 5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가능한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능한 케이스가 T1, T2, T3로 이제 가능한 거죠. 공통적인 거는 이제 원소가 공집합과 1, 2, 3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짝지어서 이렇게 생기면은 1번 조건, 2번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는 이 함수 집합 3개가 나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이 문제 좀 어렵지만 이해만 잘하면은 나름 풀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